마그네슘이 여러 대사 사이클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곳이 300여 곳이라면 아연도 그에 못지않게 250여 종류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이라고나 할까. 덕분에 아연도 마그네슘만큼이나 연구도 다양하게 이뤄졌고 발표된 관련 논문이 많은 편이다. 그 중에 수년 전 네덜란드 왕립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아주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다. ADHD, 주의력 결핍, 충동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사실 ADHD를 앓는 환자들은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들은 리탄린이라는 정신과 약을 먹이는데 이 약을 먹으면 ADHD를 앓는 환자들이 온순한 양처럼 얌전해져서 수업은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학습은 도통 불가능하다. 그런데 ADHD를 앓는 환자들에게 아연 1, 5mg 최소량을 리탈린과 같이 먹이고 학습 능력을 평가했더니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평가됐다. 아연이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와 남녀, 성을 담당하는 생식기 부위에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일 것이다. 아연의 섭취가 부족하면 당연히 뇌와 생식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아연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심각해지면 만성 질환이 된다. 아연은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부족하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의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미네랄이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아연의 농도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20배 이상 존재하는 곳이 2군데 있다. 또 아연은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여한다 해도 별 반응을 볼 수 없다. 실제로 내가 경험한 아이들이 수십 명이 넘는다. 처음에 머리 그래서 얘기했던 아이들 외에도 지금도 기억에 또렷이 남는 아이가 한 명 있다. 2살쯤 되는 남자아이였는데 부모는 3대째 유명한 한의사 가족이었고 무려 귀하디 귀한 5대 독자였다. 아이의 머리털은 듬성듬성 몇 개 없었고 키와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발육 상태 중 하위 10%에 해당될 정도인데다가 알레르기 증상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 아이의 머리털을 다 잘라서 검사했더니 아연 수치가 거의 제로였다. 그 당시 국내에는 시럽으로 된 아연 제품이 없어서 나는 국내 최초로 미국과 글라스라는 회사로 아연을 주문해 치료했다. 6개월 만에 발육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이 할아버지에게 큰 감사의 선물까지 받았다. 아연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원소로 아연 결핍증은 소아에서 성장장애, 생식기관 발달 저하, 성적 성숙 지연, 성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감염이 쉽게 발생하는데 소아의 경우 심각한 감염이 생기면 사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아연은 건강한 피부 유지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결핍되면 피부와 눈의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아연 결핍이 심한 사람은 전신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홍반이나 수포 모양의 발진이 얼굴, 팔다리, 관절, 항문, 입 주위에 나타나는데 때로는 이것이 심해져 피부 감염으로 이어진다. 또한 아연은 미각, 후각, 시력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 이상, 야맹증, 각막 콘탁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연 결핍증이 생기면 활동, 저행동 지연, 우울감 등이 나타나는데 더 진행되면 우울증, 조현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식욕 저하, 체중 감소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년 전 아산병원 피부과에서
장병성 선단,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아연 수치와 조직 검사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항암제 투여, 후유증, 장질환 등으로 장병성 선단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였다. 검사를 해보니 환자들의 혈청 아연 수지는 정상 레벨이 70% 정도였다. 그런데 아연 투여를 시작하자 환자들이 지니고 있던 임상적, 조직학적 소견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던 것이다. 안과 학회지에도 만약 아연이 세포 내에서 결핍될 경우 아주 경미한 양이라 할지라도 눈의 각막 세포가 쉽게 죽는다는 연구 보고가 실린 적이 있다. 또 혈중 알칼린 포스파테이스라는 간 관련 효소도 아연이 결핍될 경우 함께 저하된다고 하고 후각 신경질환 환자들이 30% 이상이 아연 부족을 보였다고 한다. 아연은 면역과도 관련이 있어서 심한 감기 치료에도 사용된다. 아연을 먹어주면 우리 몸에 좋은 T셀 림프구 기능이 향상되고 인터페론 생성이 증가된다는 사실도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아연은 과잉 섭취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 예로 미국에 사는 20세 여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하루에 한 병씩 자그마치 2년을 먹었는데 피부 발진 등 경미한 증상이 있었을 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달리 구리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아연은 과잉 섭취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구리는 과잉 섭취 시 문제가 생긴다. 구리가 과잉되면 피부 발진, 기미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두통,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병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수년 전 4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 수도관을 순수구리관으로 교체한 적이 있는데 이때 주민들 대부분이 피부 발진, 심각한 두통 등의 구리 과잉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똑같은 병증을 보이자 당국에서 역학조사에 나섰고 조사 끝에 새로 교체한 구리관으로 인한 급성 구리 중독 증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리는 음식이나 물로 충분히 보충되는데 몸속의 아연이 몸속에 부족하면 구리 과잉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즉 아연과 구리는 레시오, 즉 비율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